자, 3차 함수가 있어요. fx하고 실수 t에 대하여 곡선이 3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t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지? 그러면은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우리는 뭐 종류가 엄밀히 따지면 종류가 한 3종류 정도 있겠죠. 뭐 이렇게가 있을 거고 하나는 뭐 이렇게가 있을 거고 하나는 뭐 이런 식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릴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 거야. 이 T가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야. 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현재 1개, 2개 지나면 3개, 2개, 1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저 밑에서부터 1개만 있을 수가 있겠다 이 말이겠죠. 이게 기본 흐름이야. 기본 흐름. 그래서 디귿을 봤더니 이러한 GT가 지금 상수함수라는 것은 교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3차 함수 GT가 상수함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fx의 극값은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역으로 이거 틀릴 만한 것은 극값을 갖는데 교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느냐 이 말이겠죠. 이게 흐름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현재 그래프는 우리가 극값을 갖도록 극값을 가지면서 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데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으려면 얘를 3차 함수를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1이라 보면 3차 함수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야? 가장 기울기가 급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변곡점을 지날 때가 가장 급하잖아. 근데 변곡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현재는 더 큰 겁니다. 현재는 더 큰 거야. 현재 큰 거일 수도 있죠. 그럼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 1개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극점을 갖더라도. 그럼 우리가 반리를 들어주려면 변곡점에서 변화율이 더 작은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되겠죠. 이게 미분한 거에 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기울기 현재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것이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가 될 수가 있으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 변곡점에서 변화율이 더 큰 값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상황만 판단하면 되겠어요. 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 알겠죠? 다음. 여기는 좀 재미없고 여기서 좀 재미난 문제는 많이 풀어봐가지고 선생님 많이 풀어봤는데 너희들이 많이 안 풀어봐가지고 111번 볼게요. 111번, 112번 둘 중에 하나만 고릅시다. 111번, 112번 현재는 골랐어? 네. 골랐어 못 골랐어? 111번, 12번 딸기 프라페로요. 그래구나. 112번 하자는 소리구나.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x가 방정식 fx는 x의 모든 실근이 이렇게 됩니다. fx는 x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죠? fx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죠? 기억납니까? fx는 x 어떻게 풀었죠? 방정식 어떻게 풉니까? 민서가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fx는 f 인버스 x 쓸 수 없습니다. f 인버스 x는 우리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f 인버스 x는 뭔 말이야? 역함수야, 역함수. 근데 나는 이렇게 풀고 싶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얘가 함수적 생각으로 역함수는 없는, 왜냐면 역함수는 1대1 대응해야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식을 적었다는 말은 얘를 역함수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가 뭔 관계다? 그냥 y는 x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y는 fx하고 이렇게 인버스 s는 y는 x 대칭이란 그래프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3차함수라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있고 증가 부분이 있고,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이런 내용이야. 증가함수가 있을 거고 증가 부분이 있고 감소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거죠. 증가 부분이 있고 감소 부분에 대한 얘기. 증가할 때는 역함수의 교점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y는 x와의 교점이만 있다 이거죠. 증감수는 우리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교점은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y는 fx와 인버스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와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3차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y는 x와만 구한다. 어디 부분은? 증가 부분은. 이 부분은. 됐습니까? 됐어요? 감소인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감소인 부분은 많이 나왔죠? y는 x와의 교점은 1개. y는 x와의 교점은 1개. 됐어요? 그리고 a, b라는 교점이 존재하면 b, a라는 교점도 존재한다가 이제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프가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건데, y는 x랑은 당연히 고점이 어떻게 존재한다 지금? 증가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 점하고 이 점에서만 존재할 거고, 감소하는 이 부분. 감소하는 이 부분에서는 교점이 무조건 1개는 있는 거고, 혹시라도 다른 부분, 지금 역함수는 안 그랬으니까 다른 부분 교점이 있다고 보면 a, b라는 교점이 있으면 b, a도 교점이 된다 이거죠. 여기 AB는 여기 위에 있는 AB와 다릅니다. 됐어요? 그럼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겠네요. 됐습니까? 아닌데요. 의심이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엄밀히 따져보면 0, 1, A, 2, B는 현재 여가 0, 여가 1, 여기가 A, 여기가 2, 여가 B가 되는 상황이에요. F'1은 감소 부분, F'2도 감소하는 부분, 이 부분에 1하고 2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말했던 감소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교점이 3개가 있고 나머지 증가하는 부분 여기가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대칭성을 갖는다 이 말이고, 그러면 여가 0, 여가 1이고 여가 2니까 이 지점은 얼마 된다? 2분의 3이 되겠죠. 됐어요? 여가 2분의 3이 되니 여가 0, 여가 2분의 3이 이 점은 3이 되겠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런 상황? 알겠나요? 됐습니까? 내용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16번 17번. 17번 좀 재미없는데. 17번 18번. 자, 17번 18번 뭐 이 여기저기 책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17번도 그러고 18번도 그러고 둘 중에 하나 고릅시다. 뭐 17, 18 18 보겠습니다. 18문제는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지금 흐름상은 뭐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흐름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냐면 그래프를 조금 생각을 하고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저렇게 나올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알았어요? 이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얘에 대한 내용은 자 실수 K에 대하여 fx가 이거의 역함수를 gx라 했어요. 우린 3차 함수 역함수를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역함수를 안 구한다 이 말이에요. 안 구한다. 그래서 프라임 x는 fx가 있으니까 f 프라임 x는 구하겠네요.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얘는 구했고 f 프라임 x는 구했고 f 프라임 x에 gx를 집어넣은 gx는 안 구했잖아요. gx는 안 구했지? f 프라임 x에 g를 집어넣은 식 다시 말해서 12x 제곱 24x 플러스 24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은 3g제곱 마이너스 6g 플러스 6 이렇게 작성할게요. 정리정돈. 그러면 이 식이 두 가지 흐름이 있네요. x에 관한 식 하나, g에 관한 식 하나. 누가 더 어려워? g가 어려운 식이니까 이 식을 g로 해석을 하자 이 말이 되겠네요. g가 보이지 않으니까. g가 보이지 않으니까 g로 해석하면 식이 3g제곱 마이너스 6g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x 여기 플러스 12 그 다음 여기 얼마야? 6 없어졌네요. 감사하게도. 그러면 3으로 나누면 g제곱 마이너스 2g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4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2가 나오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인수분해가 지금 g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됐네요. 그래서 하나는 2g고 하나는 2x고 하나는 2x 마이너스 2 하나가 더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면 되겠네요. 만들어졌네요. 맞죠? 2x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x하고 하면 마이너스 2g가 나오겠죠? 그래서 gx 마이너스 2x gx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흐름 한 가지. 그 다음에가 조금 어려운데 잘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gx 마이너스 2x는 0으로 적을 거냐, gx는 2x로 적을 거냐. 요거에 대한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적어놓고 여기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gx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자, 여기서 문장을 다시 가볼게요.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여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가.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이거 가.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갖기 위해서 K값의 범위가 나올 것인데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실근을 가져야 된다.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 또는이니까 여기서 가질 수도 있고 여기서 가질 수도 있어. 이게 갖기 위해서 여기서 가질 때의 K의 범위, 여기서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하다 보면 그 K가 최소값, 최대값은 뭐 둘 중에서 어딘가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흐름 됩니까? 여기까지 흐름 돼? 그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가 됐어. 구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gx하고 2x가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맞나요? 여기서 gx는 누굽니까? gx는 누구야? 역함수잖아요. 역함수. 이 x의 범위는 어디고요? 얘는 x의 범위잖아요.
그럼 gx하고 ex가 여기서 교점이 발생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gx와 ex-2가 0부터 1까지 해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fx는 지금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겠죠. 그러지? 역함수는 자, fx는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 맞나요? f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함수야. 역함수는 뭐야?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는 상황입니다. y는 x 대칭이지만 증가가 되는 거야. 뭐 기울기만 좀 다를 뿐이야. 변화율만 다를 뿐이고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이 g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을 거고, gx도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겠죠. 그럼 ex하고 어째야 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0부터 1 사이에서. 얘도 뭡니까?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아니면 요 그래프를 그리든지, 그러지? 만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어디서부터? 0부터 1 사이에서.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야? 얘를 식을 하나로 쓴다 하면, 이 식을 hx로 쓴다 하면 h0하고 h1은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이거네. 이해됩니까?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말 이해돼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걸로 h1, h2라고 보면 얘도 h2 0하고 h2 1하고가 음수가 된다. 요 해석. 안 그러면 fx 고지고대로 가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알아내면 돼? g0하고 g1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g0하고 g1을 구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g0은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지금 fx가 이렇게 되니까. 됐어요? 얘가 fx가 얘인데 얘가 fx죠. 그러면 g0은 여기서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값이 맞나요? fp가 0이 돼야지 g0은 p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어디로 가셔야 돼? g는 못 구하니까 뭘로 가져가요? f로 다시 가져가야 되겠죠. f로 다시 가져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f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gx는 ex가 되고 f(ex는) x가 되는 상황입니까? 맞습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어떻게 똑같은 식인가요?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f(ex-x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네 이제. 그러면 f 0 곱하기 f(e-1이) 음수가 되면 되겠네요. 똑같은 해석인데 지금 요 식은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식을 역함수로 다시 요 식의 gx는 ex를 가지고 f(ex는) x로 바꾼 거죠. 그러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었다 이거야. f0은 얼마입니까? f0은 000k이고요. f2는 8, 12, 12k. 8 플러스 k인가요? 8 플러스 k 마이너스 1인가요? 얼마입니까? 맞나요? 12, 12, k 마이너스 7. k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둥어는 있어도 되겠죠. 끝점도 들어갔으니까. k는 0부터 7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찜찜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gx 지금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이고 얘를 가지고 f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x가 되죠. 여기서 선생님이 약간 찝찝한 점은 지금 이 범위입니다. 범위. 이거 맞게 풀었는가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실은. 요 식은 그대로 풀었기 때문에 범위는 그대로 달라지지 않았고 요 식을 gx-2는 그대로 풀었어요. 지금. 그래서 범위는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자 f-2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0 마찬가지로 0을 집어넣으면 f2-는 0이고 곱하기 f1 f0 1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아까 f2는 얼마였습니까? f2는 k-8이고요. f0은 k였고 k-1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k는 지금 f0이 k였나요? 1부터 k가 8까지가 됐어요.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한데? 답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뭐야? 응? K 플러스 8이 뭐죠? F2가 K 플러스 8이었나요? 그럼 요것도 틀렸네? 요것도 틀렸네요? K 플러스 8이니까 K 플러스 7 맞나요? F의 K 플러스 8 오케이 그럼 말 되네요. K가 마이너스 7부터 K가 0까지 여가 지금 마이너스 8부터 K가 1까지 그럼 최소값은 여기에 있고 최대값도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나왔네요. 흐름은 이해되신가요? 큰 흐름 하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요 식을 정리만 한 거고 요 식에 여기에 있는 풀이는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은 요 방법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선택해 준. 뭐 연산은 좀 길지만 하나의 흐름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 19번 20번 19번 20번 둘 다 해? 19번 20번 골라라고. 선생님은 둘 다 하고는 싶은데 좀 스타일이 다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19번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19번에 대해서 자 19번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0,t를 지나고 0,t는 y축이 있습니다. 지나고 곡선이 3차식인데 a는 자연수야. 뭔가 내용이 있겠죠. 이 자연수란 내용은 에 접하는 y축에 있는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하는 서로 다른 모든 직선의 개수가 ft다. 다시 말해서 0,t 값이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달라질 거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3차 함수의 접선에 관한 내용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에 관한 생각을 정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식은 양수 그래프니까 3차 그래프는 누가 경계가 된다고요?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경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경계가 돼요. 그러면 세 개를 그릴 수 있는 지금 몇 개입니까?
여기가 지금 3개, 여기가 1개, 여기가 1개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를 봤더니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왜냐면 지금 y축을 어디다 그릴지 몰라서 지금 안 그리고 있어요. 자, 변곡점의 위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변곡점은 얼마죠? 변곡점 얼마예요? 3차 함수 변곡점. 서건아 얼마냐? 외우라 했는데. 응? 우리가 변곡점 3차 함수 변곡점은 중요한 점이잖아요. 어? 3분의 A. 3. 3분의 A. 미분 2번 미분하면 사라지고 사라질 거 아니야? 한 번 미분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다시 한 번 미분하면 6ax 플러스 2b. 얘가 0인 점이 변곡점입니다. x는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2차 함수의 축이고요. 마이너스 3a분의 b 변곡점입니다. 이 식에서는 a가 현재는 1이고 b는 현재 마이너스 a예요. 다시 말해서 양수 쪽에 있네요. 양수 쪽에. 여기가 양수 쪽에 있다. 이걸 판단하려고 했던 거야. 그럼 y축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y축은 이 정도 있네요. 그렇죠? 왜? 0,t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니까. 그럼 0,t라고 하면 0,t는 여기가 접선을 1개 그릴 수 있고 여기가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고 여기가 접선을 다시 1개 그릴 수 있겠네. 현준아. 그러면 문제가 어디가 나올 거냐? 봤을 때 느낌상은 여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뭐 느낌상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얘기거리가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때 직선의 개수가 ft라고 나온 거예요. ft는 뭐라고요? 직선의 개수야. 접선의 개수. 그럼 ft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현재 상황은 요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가 1개, 여기가 2개, 여기가 3개, 이 점이 2개입니다. 현준아. 현재 여기 몇 개야? 여기 몇 개야? 여기가 몇 개? 1개, 2개, 3개, 2개, 1개 이래 되겠죠. 맞나요? ft는 뭐라고요? 교점의 개수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함수 ft에 대하여 합성함수를 생각했습니다.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좀 너무 쉬운 합성함수가 나오지 않았냐 싶어. 왜? ft는 뭐밖에 없으니까 0, ft는 1, 2, 3밖에 없으니까요. ft는 1, 2, 3밖에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t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다시 여기가 1, 2, 3이 나올 거고 우리는 f1, f2, f3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f1, f2, f3은 y절편이 1일 때 2일 때 y절편이 아니죠. y축에 있는 점이 0,3에서의 gt값만 구하면 돼요. 접선의 개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합성함수가 너무 쉬운 합성함수가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가 어디 있어? A의 자연수에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합니다. A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A는 변곡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 점의 위치예요. 연관성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때 A의 최소값을 구하고 GM은 다시 뭐야? GM은 여기다 T 자리에 M을 넣어라 이거네요. M을 넣어라 이거죠. 됐어요? A의 최소값을 넣고 느낌상은 지금 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모든 T에 대하여 GT가 이거였죠. 개수였어. 개수가 모든 T에 대해서 T가 막 변하더라도 GT는 한 개보다 크다는 말은 교점의 개수, 아니 접선의 개수니까 1보다 크다는 말은 얘는 결론적으로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 아니면 3개가 나오겠죠. 근데 2개는 이 점밖에 없는 거고 3개는 영역이다 이 말이겠죠.
그럼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세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이 말이고 모든 t에 대해서. 그러지? 그러면 자 합성함수니까 t를 집어넣게 되면 ft는 1, 2, 3이 나오니까 이 1, 2, 3이 다시 f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 1, 2, 3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해석이 요거 해석만 하면 1, 2, 3이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무조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변곡점을 찾아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A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할 거고 그거의 y절편을 구해서 그 y절편이 3보다 더 크다라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GT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 이겠네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3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네요. 마무리 됩니까? 그러면은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y절편이 a로 표현될 거고 그 y절편이 얼마? 1, 2, 3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고 현재 여기 뭐야? y절편이 마이너스 5죠? 이제 마이너스 5입니다. 1, 2, 3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y절편이 3보다 크다라고 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요 해석만 조금 빨리 하면 지금 마무리가 그냥 쉽게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요거 접선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마무리가 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21번은 일단은 패스. 자 여기서 22번 재미없고 23번 24번 23번 24번 23번 24번 24번 23번이 더 어렵습니다. 23번 24번 아까 제안 주세요. 23번 5번 23번 5번 자 23번 좀 재밌습니다. 23번 재밌어요. 재미없어 최근 스타일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3번도 그러고 25번도 그리고 알겠어요? 그래프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 종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대로 연습을 해봐라 이거야. 이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봐야 된다 이거죠. 그 중에 빨리 찾으면 다행이고 빨리 못 찾으면 힘들어지겠지. 그럼 그래프의 특징을 좀 빨리빨리 판단하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았어요? 친구들아 집중해라. 집중해야 그나마 좀 빨리 끝나. 네, 빨리 끝내요. 이 문제가 빨리 끝난다고. 지금 몇 문제? 하나. 선생님 풀고 싶은 문제가 지금 하나. 오른쪽은 지금 일단은 보류. 그 다음에 지금 128번. 별로. 129번은 조금 쉽고. 한 3문제밖에 안 남았어. 3-4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자, 123번. 자, 개인적으로는 123번은 너희들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그래프를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뭐 스타일 비슷한 문제는 비슷하다기보다는 좀 그래프의 개형을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너희들한테 좀 풀으라 문제. 이 문제 좀 오래된 문제인데 아니구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해라. 얘는 좀 쉬워요. 127번 좀 쉬워. 뭐 이 정도는 뭐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 문제 같은데 뭐 느낌 기억이 안 나는데. 123번 볼게요. 자, 최고차임 계수가 1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아무 내용이 없을 거고 3에서 극대값 8을 갖네요. 3차 함수야. 그럼 3차 함수인데 최고차임 1이라고 3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그래프는 뭐 어느 정도 나왔네요. 3, 8 3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2점 나왔네. 2점 나왔고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실수 t에 대하여 새로운 함수 gt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네요. 새로운 함수 gt는 x가 t보다 클 때는 fx 그대로 그래라.
x가 t보다 클 때는 그대로 그려라. 알겠죠? t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라. t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라. 그럼 이 식이 뭔지만 알면 우리 문제는 일단 절반 넘어갔습니다. 자, t보다 큰 것은 그대로 그려라 했으니까 뭐 변화사항이 없고 t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라 하는 말은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입니까 지금? 현준아, 이 그래프는 뭐냐 이거? 이거 뭐지? 대칭이죠. 대칭. 대칭. 누구 대칭? y는 ft 대칭이죠. ft는 상수값입니다. 아까 t는 어디 있습니까? 요거.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를 t를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서 밑에 부분을 해석하라 이런 말이야. 흐름은 나왔어요. 흐름은 확실히 나왔어요. 알겠나요? 그럼 ft 대칭이라는 말은 하나만 해볼게요. 아마도 t가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가운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얘가 3,8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3,8을 생각하면서 gx 그래프는 0, 얘가 3,8이니까 x축은 아마도 요 정도 있다고 나오겠네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t 값을 설정해보고 g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ht야. 아, t가 움직이면서 실근의 개수가 나온다 이 말이고, ht가 불연속인 a의 값은 2개래요. 자,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놨습니다. 그러지? t를 움직여가면서 우리는 대칭 이동을 시킬 거고, gx는 0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x축을 그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은 y는 ft에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x축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대칭시키면서 x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그려봐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렇지? 그럼 x축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질 건데, 교점이 달라질 건데, t가 a에서 불연속인 a 값은 2개래요. 2개.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서 x축 그려가지고 어떻게 t 값을 움직이면서 해의 개수가 2개가 되게끔 만들 거냐 이런 거네요. 그러면 그래프를 몇 개 그리면서 연구를 해보면 되겠죠. 알겠나요? 이런 류의 문제. 좋다 이거야. 너희들이 최근 흐름상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키를 잡아야 돼. 키를 잡아요. 키 2가지 잡았습니다. 대칭. 그 다음에 gx는 0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x축을 표현할 거냐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x축을 먼저 지정을 하고 t를 움직일 거냐. 그러겠지? x축을 잘 놓고 t를 움직이면 빨리 찾을 것이고, 알겠나요? 나는 x축이 놓으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t를 움직이면서 x축을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 종류가 안 나올 거니까. 이해됐죠? 뭐 이쪽에 있을 때 있을 거고, 요 사이에 t가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왔을 때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알겠죠? t가.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ft가 필요하겠네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t부터 나와볼게요. ft가 지금 ft에 ft. 얘가 t이면 ft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t가 여기면 ft는 여기에요. t가 여기여도 ft는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t가 지금 서로 다른 t더라도 그래프의 모양은 다 똑같게 생겼네요. 그럼 개수가 여기서 해의 개수는 다시 다 똑같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요게 지금 문제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까? 자, t가 여기에 있습니다. ft가 여기에 있어요. ft. 이렇게 되면 자,
ft는 실은 x는 a에서 불연속을 가지니까 실은 t 값은 아래쪽에서 오는 것이 좀 더 나을 겁니다. 에? 근데 선생님 지금 거꾸로 왔어요. 여기서부터 간 거야. 에? t가 지금 오른쪽부터 간 겁니다. 내려가고 있어. 관계는 없죠. 에? t가 여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여가 ft게 되면 t보다 큰 거는 그대로 그릴 거고 t보다 큰 거는 그대로 그릴 거고 t보다 작은 것은 ft 요거의 대칭적으로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려지네요. 오, 근데 요즘 8이잖아요. x축은 저 밑에 있겠네요. 그럼 일단 개수는 0개입니다. 오른쪽 끝에서는 0개야. 이해됐죠? 0개가 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자, 오른쪽 밑으로 가볼게요. 1이 왔습니다. 1이 왔어. t가 지금 ft가 1이 왔어요. 좀 아래쪽이라는 소리야. ft가 이렇게 오면 오른쪽 그래프는 그대로 그릴 거고 얘는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x축은 지금 어디가 있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x축의 개수가 지금 x축이 어디가 있냐에 따라서 무조건 개수는 바뀌었네요. 아까는 0개였고 2개가 됐다 이 말이겠죠. 중간에 몇 번만 그게 문제가 발생해라. 불연속이 2개만 되도록 설정을 해달라. 이런 요구네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t가 여기에 있었어요. 저 아래쪽에 있어요. 저 아래쪽. 아래쪽에 있으면 얘가 꺾어 올라가면서 x축과 몇 개에서 만나? 2개에서 만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른쪽 왼쪽 t가 저쪽 마이너스 무한대 쪽에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어 올라가면서 무조건 교점은 몇 개가 발생해? 2개 아니면 뭐 3개도 있을 수 있고 4개도 있을 수 있겠죠. 됐어요? 이게 t가 왼쪽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2가 5서 걸리겠어. 이제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때는 다 개수가 똑같을 건데 t가 얼마가 되면 ft가 0이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 ft가 0이 될 수가 있겠죠. ft가 지금 x축일 수가 있어요. 그럼 x축이 지금 이쪽일 수도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리 올라올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할 거고 요가 x축이에요. x축. 그럼 t가 지금 이 점이 t가 되면 이 부분에서 꺾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발생하겠죠. 그 전에는 몇 개였어? 2개였다가 다른 부분 안 세고 2개였다가 여가 이제 1개가 된 거죠. 다른 부분 안 세고 여가 2개였다가 여가 1개가 되니까 무조건 불연속이 발생을 하겠네요. 이 점에서는 ft가 0인 점에서 이 점에서 무조건 하나가 발생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x축이 지금 여기에 지금 걸린 것과 여기는 걸리지 않고 x축은 여가 8이니까요. x축은 여기에 걸릴 때 여기에 걸릴 때 여기에 걸릴 때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x축이 좀 좁혀졌네요. x축이 좀 좁혀졌어요.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요 라인에 그릴 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을 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t값을 움직여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다음에 접할 때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데 이 라인이 좀 아래쪽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약간 위쪽에 있을 때 다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이 요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것과 생각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 t가 좀 요 밑에 있는데 t가 이제 요로 올 수가 있겠죠. 이로. 그럼 꺾인 게 이렇게 꺾이겠죠. 그럼 이제 개수가 다 몇 개가 돼? 다 0개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다 꺾어 올라갈 거니까. 아닌데요? 뭐가 있습니까? 꺾어 올릴 때 봐보세요. 이것도 하나 있네요. 자, ft가 이거였어요. 이게 x축이고. 그럼 그래프가 ft가 지금 여기 있는데 ft가 여기일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에 있으면 여기든 관계없겠죠. 여기든 관계없는데 ft가 여기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t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이겠네. t가 여기면 이 부분이 꺾어서 이런 그래프가 되네요. 교점이 발생해 버립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분하고 x축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부분하고 x축과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였습니까? 8이었고 꺾어 내려왔을 때 만나면 안 되니까 됐어요? x축이 ft가 얼마일 때 얘가 8이고 얘가 4하고 얘가 0이 됐으면 이렇게 접해버리잖아요. 그러지? 4라는 어떤 위치가 발생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백날 알려줘 보니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흐름은 두 가지는 설명했습니다. 큰 흐름은 설명했으니까 한번 그려보다 보면 그 그래프 개형을 빨리 찾는 연습. 위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6번, 7번, 9번. 9번. 둘 다 6월이네요. 둘 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볼게요. 여러분이 그 다음은 최근 문제네요. 자,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네요. 3차 함수인데 2개가 된다는 것은 느낌이 있죠? 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예요. 됐어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된다 이거죠? 됐어요?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알파, 베타로 놓을게요. 일단은. 자, 방정식이 안에가 좀 힘들어졌어. f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래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면 된다고? 알파하고 베타가 되면 되는데 알파 또는 베타가 될 수 있는 놈이 몇 개다? 3개라는 소리네요. 그러지? 이해됐어요? fx는 그래프는 정해졌는데 fx 그래프는 정해졌어요. 하나는 중근,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중근. 알파에서 중근 또는 베타에서 중근. 양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아직은 모르고요. 됐어요? 그럼 여기 가려진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애가 3개라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네요. x 마이너스 fx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애네요. 식을 조금 더 다시 정리하면 fx는 x 마이너스 알파 또는 x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애네요. 이게 몇 개가 나와야 돼? 일단 이게 3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프는 일단 양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알파에서 중근, 베타에서 한근. 알파, 베타 이래 되겠죠. x좌표 알파, 베타. 얘는 기울기가 1이면서 당연히 알파, 0을 지나네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그래프는 알파, 베타 만나는 얘는 fx이고 fx랑 누구랑 만나? x-알파랑 만나. x-알파는 지금 이거네. 이거. 벌써 3개 만나버렸네. 베타에서 당연히 요놈 또 만나겠네 이거. 그럼 개수가 지금 현재는 몇 개야? 지금 와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보면 여기가 알파, 여가 베타가 되겠죠. 알파는 정확하게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쪽 2개 나오네요. 일단 2개는 나오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당연히 몇 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니까. 얘 아니야. 일단 그래프 틀렸어. 양수 그래프 틀렸어. 그럼 양수 그래프 틀렸다고 하면 이제 음수 그래프로 들어가겠네요. 음수 그래프. 두 가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있겠고 베타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오케이. 얘는 확실하네요. 얘는 무조건 한 점밖에 안 맞는 애요.
오케이. 그럼 이 점에서 두 점 만나게끔 그리면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네요. 됐죠? 이런 상황만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알파에서 하나 만나고 베타에서 두 개 만나. 오케이. 이것도 가능하네요. 똑같은 상황이네요. 대칭적으로. 거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됐어요?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거죠. 여기서 알파 베타는 오케이. 가나 조건을 해결했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거고. 자, F1은 4이면서 변화율은 1입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네. 요 부분. F1은 양수 라인스 증가하면서 양수 부분이니까 얘네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면서 양수니까 얘 아니네요. 그래서 얘는 또 지워. 이쪽 부분에 1이 있다 이거죠. 근데 0은 음수래요. 0은 1보다 작으니까. 그럼 0은 여기가 있겠죠. 0은 1보다 크네요. 죄송합니다. 1보다 커요. 1보다 크고 F1은 1이에요. F0도 1보다 크니까 0, 이 부분에가 지금 0이 있겠고. 그럼 여기가 0이 있겠고 여기가 1이 있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있네요. 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면 1이 되는 데는 2점 아니면 2점이네요. 2점 아니면 2점이죠. 그런데 F1이 1이고 F0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가 1이고 0은 이 안쪽에 있겠네요. 이 점이 무조건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 점 좌표가 1,4가 되겠네요. 됐어요? 알파는 0보다 작고요. 그러면 식이 최고참 계수 안 나왔네요. 최고참 계수 안 나왔어요. 우리는 3차 함수 fx는 fx를 바로 가는 것보다는 누구로 가야죠?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는 맞나요? 3차 함수랑 요 직선하고 지금 구하는 거야. fx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는 어디서 만난다? 지금 알파와 1에서 중근이 된다. x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1의 중근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아는 사실은 f1은 4니까 f1을 구하면 식 하나 나올 거고 프라임 1은 1이니까 또 식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알파 값과 a 값 두 개 다 나올 수가 있네요. 부족하면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풀만하네요. 이 정도는. 이 정도 풀만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문제를 누가 오를래? 쉬운 거? 2등급 들어갔어요. 2등급? 둘 다 쉬운데 왼쪽 그래프도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나는데. 자, 29번. 29번 볼게요. 자, 2차 함수 fx예요. 2차 함수 fx는 1 마이너스 극대값을 갖는다. 2차 함수 극대를 갖는다는 말은 별로 쓰는 단어는 아니지. 보통 안 쓰지. 그냥 뭐 꼭지점이다 이 말이고. 극대라고 알려준 것은 위로 볼록이다 이걸 알려주려 했던 거네요. 마이너스 1에서. 오케이. 3차 함수 gx는 2차항 개수가 0이네요. 2차항 개수가 0이라는 것은 뭐죠? 2차항이 없다는 것은 일단은 현준아 뭐야? 2차항이 없으면 기하함수 형태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차항이 없을 때는 기하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고 1차항이 없으면 접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x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죠.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이거랑 ax 세제곱 플러스 cx 이거랑 두 가지야 기본이. 뒤에 상수항 있잖아요. 이것은 평행이동. 이거는 평행이동. 됐어요? 얘는 기함수가 원점이 0,02, 0,k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접선이 0, 0, 마이너스 a분의 b가 x축에서 이렇게 접하는데 이 접하는 것이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얘는 0,02, 0,k로 바뀐 거고 접하는 이 직선이 이 직선이 k가 되는 거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그래프가 일단 보일 거라고요. 그래서 3차 함수 gx라는 것은 2차 함수가 0이 다 나왔고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가 h라는 함수가 있는데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f를 그릴 거고 0보다 클 때는 3차 함수 g를 그릴 거야.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동 가능. 오케이. 당연히 이런 말이 있어야겠죠. 두 개 셋 다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하나는 음수 쪽 하나는 양수 쪽에 있으니까 두 개를 연결시키든지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싶은 거지. 그러면 연결되면서 미분 가능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정확하게 위치는 정확하지 아직은 않습니다. 문제 뒤에 밑에 문제를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고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이 위치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는 기함수고 최고차계수는 안 나왔네요. 안 나왔지만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연결시켜야 되고 얘가 미분 가능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데가 얘가 지금 변곡점이잖아요. 여기서 연결시켜라 이 말이죠.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지금 연결을 시켜라 이 말이 그래프가 되겠네요. 하나는 2차고 하나는 3차입니다. 달라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 문장이에요. 얘는 질문이고요. 질문은 아직은 뭐 내용이 없네요. 됐어요? 다음은 두 번째 이 그래프가 지금 hx 그래프야. hx 그래프가 h0하고 방정식을 세웠네요. h0은 뭡니까? 여기죠. 여기. 요게 h0이야. 여기가 h0. 이게 지금 h0. 현준 알았지?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실기는 합은 1이래. 이 점, 이 점, 이 점을 모든 실기 합이 1이라는 것은 여기가 얼마입니까? 0이죠. 얘는 2차 함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는 당연히 3이 되겠네요. 그래프 거의 다 나왔네요. 이제 그래프 거의 다 나왔어요. 됐어요? 그러고 나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는 여기 3은 여기네요. 이 구간에 대해서 hx의 최대값 여기 위치 최소값 여기 위치에 차이는 3 플러스 4루트 3이라는 것은 이 위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신경 안 쓰고 푼다고 하면 이놈을 그냥 x축이라고 생각해도 관계는 없겠네. 차이만 갖고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또 변화율이죠. 높낮이는 관계가 없네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놈을 x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식을 세우면 첫 번째 f는 최고창이 a 다음에 x 플러스 2 gx는 오른쪽 그래프 양수 그래프 b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두 개가 연결이 됐고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미분 0 2a 미분 0 마이너스 9b 오케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해서 시간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차이가 나왔네요. 그럼 요 위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올 거고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입니까? 루트 3 집어넣으면 음수로 나올 거고 얘에서 얘를 빼면 식이 또 하나 나올 거니까 그게 지금 3 플러스 4 루트 3이니까 마무리 되겠네요. 됐나요?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풀만 합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늘 복습 좀 하시고 안 되는 문제 중에서는 이 2는 답 더 풀어봐야 돼. 더 풀어봐야 돼요. 알았어요? 몇 개 문제는 중요합니다. 네, 하고 내일은